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준비 프로그램 취업 성공 하남의 이은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죠. 그런데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면접처럼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면접은 사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첫인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또 모의 면접,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나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래서 면접에 가면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는지, 또 답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모의 면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면접 준비를 할 건데요. 여러분 먼저 면접은 왜 필요할까요? 그냥 서류도 다 냈고 했는데 왜 필요할까요? 네, 면접은 그야말로 면대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떠한지, 또 이 사람이 사람하고 대인관계 하는 것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 서류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자리를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만 느끼실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요, 우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회사에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통적인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요.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할 때요. 그때는요, 그냥 면접 가면 아버지 뭐 하십니까? 어디 동네 살아요? 뭐 이런 거요. 아, 나 옛날에 그 동네 살았는데 막 사장님이 이런 면접 보고 그러셨어요. 그리고요, 뭐 그냥 얼굴이 잘생겼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런 면접들은 신뢰도를 갖기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면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면접을 보냐면요, 구조화된 면접을 봅니다. 이것은 큰 회사도 그렇고요, 작은 회사들도 요즘은 그냥 아버지가 우리 고향 사람이네 합격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네, 직무 역량에 기반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또 지원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똑같은 질문도 하고 개별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한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나은가라는 것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체계적인 질문들을 하고 채점을 해요. 첫인상은 어떻고, 말하는 것은 어떻고, 자격증은 누가 더 괜찮고,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보통의 요즘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구조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거창한 말 같지만 어쨌든 그냥 기분 따라 면접관이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나름의 항목들을 가지고 채점을 한다라는 거예요. 메모라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라는 것들을 가늠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면접 시간에 잘 맞춰 왔는가, 복장은 깨끗한가, 자세가 바른가,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는가, 이 일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가, 아니면 면접관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듣고 대답을 했는가,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접을 요즘은 보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요? 네, 간결하고 묻는 것,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면접이 필요합니다.
자, 면접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첫인상이죠, 여러분. 첫인상은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첫인상을 어떻게 바꾸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첫인상은 내가 생긴 얼굴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얼마든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심리학에서는 초두효과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처음 느낌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표정이나 옷차림, 제스처, 헤어스타일,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첫인상을 엄청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왔는데요. 제가 막 이렇게 반바지에 목이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막 머리는 빗지도 않은 채로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잘 안 들려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처음 봐서 결정된 이미지로 계속 그 사람을 보는 그런 심리적인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뒤집으려면 사람을 한 몇십 번을 만나야 첫인상이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면접은 딱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에 더욱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첫인상을 위한 BMW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영어 약자고요. 차 이름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바디의 B, 무드의 M, 워드의 W 이렇게 되어 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말할 때 자꾸 눈길을 피하거나 자꾸 못 쳐다보거나 아니면 옆으로 흘겨보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고 신뢰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서는요, 내가 조금 수줍기도 하고 내가 잘 연습이 되지 않더라도 말한 사람을 들을 때는 그분을 쳐다보고 또 내가 말할 때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여기 미간을 쳐다보거나 여기 인중을 쳐다보는 것으로 대신하면 언뜻 보기에 눈을 마주친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는 게 조금 어색하시면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앞사람의 면접관의 미간을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신있고 밝은 표정. 근데 여러분, 자신있고 밝은 표정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습할 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말할 때 눈을 바라보고 조금 힘있게 말하고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좀 연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당하고 바른 자세.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깨를 펴고 의자에 앉을 때도 당당하게 앉는 것.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기 위해서는 말끝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명료하게 딱 떨어지게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무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분위기인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진하지 않은 화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남성분들은 이발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지요. 예, 근데 이발을 하시는데 면접 전날 이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면접 전날 이발하면 조금 본인도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3, 4일 전에 이발하셔서, 예,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예, 그 다음에 옷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그 이력서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증명사진 찍을 때처럼 정장을 입고, 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정장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켓 정도 걸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드. 네,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깔끔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연습이 되지 않아서 말하다 보면
글쎄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들은 굉장히 면접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면접관의 질문을 듣고 필요한 답만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할 회사에서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나의 인상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면 말투도 우리가 조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을 명료하게 하시고요. 목소리도 되게 중요한데요.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목소리의 볼륨도 내가 지금 면접을 보는 공간이 좁으면 그냥 조용하게 얘기를 해도 다 들리겠지만 넓은 데서 본다면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이 면접관이 뭐라고요? 라고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반응을 하면 자동으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올리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네. 면접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면접에 가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기소개를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는 굉장히 길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통 우리가 흔히들 1분 자기소개라고 하는데요. 1분도 사실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한 30초나 40초가 넘지 않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으로 써본다면 한 4문장, 5문장 정도면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 능력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 하나와 저는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은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키워드로 자기소개하는 그런 자기소개, 이렇게 2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직무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말하고자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네, 이렇게요. 저는 하남장애인 복지관에서 1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디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했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해서 저는 제품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적을 내고 빠른 시간에 업무량을 소화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교육 받았는지, 자격증,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떤 포부로 일하고자 하는지 본인의 역량, 능력을 충분히 다 담아낸 자기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장점이나 핵심 키워드로 소개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번에 어디에 지원한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를 소개한다면 친구, 긍정, 노력 이 3가지 단어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또 늘 무언가 배우고 노력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 3가지 좋은 성격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들도 이 친구, 긍정, 노력 이 3가지 키워드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면접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잘 듣고 잘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답변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 질문을 왜 나에게 할까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기 많이 멀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질문을 그렇게 했을까요? 많이 먼 것 같은데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집에서 여기 많이 멀지 않아요? 예, 되게 멉니다. 이렇게 하면 출퇴근이 어려울 거란 생각을 면접관이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조금 집에서 일찍 나오면 괜찮습니다. 뭐 저는 와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이런 쪽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이 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면 면접관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약간 갸우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배워가면서 부족한 것들은 노력하면서 하면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사인을 담은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뭐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면접관은 길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간단하게 핵심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저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세 가지, 3단계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 문치관에서 이런 재활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그 일을 6개월 동안 했다고 하는데 어려운 적 없었나요? 라고 물으면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성의 없겠죠. 그럴 때 내가 그때 경험을 떠올려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 재활 프로그램 처음 배울 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나의 행동.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조금 천천히 익숙하게 배워가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 뭐예요? 나중에는 우리 작업반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는 칭찬도 받을 만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에는 열심히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짧고 간단하고 핵심이 다 들어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괄식으로 답변을 해라. 두괄식이 뭐냐면요. 중요한 말을 앞부분에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빨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답을 하고 부연 설명은 뒤에 붙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근무하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뭐 옛날부터 무슨 생각을 했고요. 이런 얘기 말고요. 예, 제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곳에서 일하면서 전문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답변을 앞에 오도록 답변해라 라는 것이 면접 답변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에 가면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려운 질문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이런 거. 예, 그러면 뭐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왔는데요. 엄마가 데려다 줬는데요. 뭐 이런 말보다는
네, 어디서 지하철 한 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집에서 버스 한 번 타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이 사람이 교통이 복잡한가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네, 지하철 타고 뭐 몇 분 걸려서 왔습니다. 예, 이 정도. 그래서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으로 하면 좋겠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얘기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어떤 일을 했나요? 라고 했으면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나요?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장소, 그 회사와 자기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다니던 회사 왜 그만뒀어요? 예전에 그 일 했는데 왜 쭉 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다 다른. 그런데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멀리 이사하게 되면서 출퇴근이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는 근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조금 경제활동을 더 하고 싶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기되는 답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누구랑 싸워서 그 사람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말. 저 되게 아프고 몸이 약해가지고요. 힘든 일 시키면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대답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원을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뒀지만 지금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고요. 제가 뭐 누구랑 싸워서 그만뒀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학교 복지관 등에서 어떤 거 배웠어요? 라고 했을 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저 학교에서는 어떤 걸 전공했습니다. 또는 저는 복지관에서 몇 개월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요. 어떤 자격을 따서 어떤 일을 계속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 한글이랑 엑셀 파일은 할 줄 압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문서 작업은 가능합니다. 라든지 저는 PPT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여기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일할 생각이에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원들이랑 회사 분들이랑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는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면접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좀 되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얼굴은 지금 난 깨끗한가? 남성분들 면도 하시는 거 필수고요. 여성분들 화장 예쁘게 잘 되었나 확인하셔야죠. 또 하나 머리는 단정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오늘 면접인데 생각만큼 예쁘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오늘 저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데 머리가 안 예뻐서 저도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단정하게 머리를 빗질하고 깔끔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손톱은 깎았나요? 손톱까지 면접에서 보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에 갔는데 뭐 얘기하다가 얼굴을 극적극적했어요. 근데 손톱이 막 길고 거기에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기관리, 위생관리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 회사 사원으로 뽑을 수는 없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이는 당연히 닦아야죠. 요즘은 코로나라 마스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이 준비하셔야 하고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었나요? 예를 들어서 계절에 맞는 옷도 중요한데요.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막 짧은 팔을 입을까요? 아니요. 여름용 정장이나 자켓, 겨울이면 겨울용 정장이나 자켓 이 정도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었나요? 네, 면접을 가는데 막 어제 막 이렇게 던져놨던 옷, 막 무릎 나온 바지에 목 늘어난 옷에 이렇게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있던 옷이고 오래된 옷이더라도 세탁해서 다림질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입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깨끗한가요? 여러분 의외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사소한 것에서 그 사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머리부터 너무너무 깔끔해요. 그런데 신발을 딱 봤는데 신발이 너무 더럽고 찢어져 있고 흙이 묻어 있고 구겨서 신발을 신고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네, 입던 신발이지만 깨끗하게 닦아서 신발 당연히 구겨 신으면 안 되고요. 운동화 구두끈 깨끗이 묶고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면접 보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 가장 최선의 모습인지 한번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면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면접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면접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면접 시간 딱 맞춰서 가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정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출발하셔야 하고요. 면접 장소에는 늦어도 15분 전에는 도착하셔야 합니다. 도착하셔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거울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두근두근 떨리고 너무 긴장이 된다 그러면 거울 보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힘있는 포즈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도 보시고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고 저는 이번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거울 보고 혼자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15분, 20분 전에는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턱턱턱 들어가서 탁 앉으면 될까요? 아니요. 들어가자마자는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기 전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해야겠지요. 앉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그러면 앉으십시오 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앉기 전에 인사하고 앉습니다. 자, 의자에 앉을 때 사람들이 의자를 너무 편하게 앉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 쩍벌남이라고 하죠. 다리 쫙 벌리고 앉거나 다리를 쭉 펴고 앉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자 등받이에 내 등을 바짝 붙여서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로 앉고요. 손은 어떻게 할까요? 손은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무릎에 놔라 이건 아니고요. 그냥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벅지 쪽에 가지런히 이렇게 앞에 모으고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자,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뭐 집이 어디세요? 여기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리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그런데 면접관이 질문할 때 딴짓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질문을 잘 경청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분의 미간, 눈동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 면접관이 아까 자주 하는 질문들 같은 내용들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쭈삣거리나요? 아니요. 그러면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은가 막 말할까요? 아니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예상이 되더라도 면접관의 질문이 다 마무리가 되면 한숨 이렇게 한 템포 있다가 네, 저는 이라고 천천히 명료하고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면접관의 질문, 말을 자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고요. 자, 면접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나가보세요. 연락 줄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하고 나갈까요? 아니요. 자리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다음에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나갈까요? 아니요. 문을 공손히 두 손으로 잘 닫고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면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원자로서 주의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인데요.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끝을 명료하게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럴 때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한정 면접관을 답변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답변입니다. 자,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장황하게 길게 해요. 막 5년 전 얘기 막 하고요. 막 어렸을 때 얘기하고요. 막 나 여행 갔다 온 얘기도 막 하고요. 막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 얘기도 하고요. 막 이게 일파만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면접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만 짧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답변이 너무 짧아서 부족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면접하시는 분들은 추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거기를 갔었어요? 라고 다시 더 질문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더 알고 싶은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를 너무 길게 많이 하는 것을 좀 주의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면접관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신감을 거만함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라고 뭐 그런 건 다 할 수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세는 공손하게. 그러나 내용은 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잘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소개해보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뭐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왜 그만두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기본으로 해서 면접 전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써서 외우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 외웠는데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면 정말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많이 얘기하세요. 나는 집이 어디서 살고 거기서 거기 회사까지 몇 분 걸려. 뭐 지하철 타고 몇 분 걸리고 버스 타면 한 번이면 갈 수 있어. 라든지 나 예전에 어디 회사에서 무슨 일 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만뒀어.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좋았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많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많이 이 질문을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을 내가 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걸 영상 촬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보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하면 점점 나아지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 나를 촬영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